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다 갑자기 급한 물건을 막 찾으니까 무지하게 비싼 돈으로 유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구매가를 동일 열량으로 동일 에너지로 해서 배럴당 석유로 환산을 해보면 석유 한 배럴에 490달러를 주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참고로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열량 대비 가격이 낮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만 하나 딱 보면 돼요. 석유에 그래도 그 산출물 중에 상당히 고급 산출물이거든요. 등유가 상당히 석유에서 나오는 것 중에 고급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 등유나 뭐 휘발유나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그 가정용 일반 소매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LNG 천연가스죠. 이게 도시가스가 우리 LNG죠. 1000kcal 당 이렇게 열량으로 계산한 거예요. 1000kcal에 우리가 이거 8월 1일 기준입니다. 102원, 102.7.6원, 102원 76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게 속초 주유가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했냐면 뭐 에너지연구원인가 국가기관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등유 가격은 1000kcal에 그러니까 메가칼로리죠. 1000kcal에 얼마냐? 236.63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열량 대비로 환산하면 석유가 LNG의 소비가에서 우리 같은 경우엔 석유가 LNG의 2배쯤 되는 거예요. 즉 LNG가 석유의 반값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열량 대비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보셨지만 지금 유럽이 사들이고 있는 또 네덜란드의 아까 그 지수 TTF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열량을 뽑는 석유 한 배럴에 해당하는 거랑 그래서 치환을 해보면은 한 배럴당 490달러에 사들이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량이 장기 계약이 돼 있고 꾸준히 왔다 갔다 하던 사이니까 이게 그래도 스테이블한 거예요.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영국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 영국은 전기가스 가격 상한선을 연도별로 정해서 10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OFGEM이라고 부릅니다. OFGEM인가 뭔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보통 일반적 가구의 그 어떤 모델을 정해서 그 가구의 1년 동안의 전기 값으로 이런 식으로 그 가구가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와트 아워를 쓰고 몇 킬로와트 시를 쓰고 전력은 가스는 얼마를 쓰고 이 모델을 정한 다음에 이런 모델에 해당하는 가구에 1년 동안에 부과할 수 있는 그 가격의 상한선을 영국이 정해서 국가가 그걸로 지도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 2020년까지는 꽤 낮죠. 저게 이제 그게 이제 1년에 한 1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지불했나 봐요. 그러니까 월 한 2만 원, 뭐 14, 15만 원 한 거죠. 파운드니까 제가 계산을 못 하겠네요. 근데 1년에 한 1000파운드. 예. 100몇십만 원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가 2021년에 퍽 튀어요. 2021년에 퍽 튀어 가지고 지금 거의 2000파운드에 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저거를 얼마를 적용하냐? 올해 10월부터 3,554파운드, 75%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어느 한 달에, 어느 한 시즌에 전기값 그리고 가스값을 75%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정부 무너질 것 같아요. 75% 인상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이게 영국의 케이스인데 영국만 저런 게 아닙니다. 영국만 저런 게 아니라 유럽이 다 저런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좌점 글로벌리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이게 좌점 글로벌리즘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걸 전부 러시아 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고
그 선택할 때 그걸 합리화시킨 논리가 있어요. 그게 다 좌점 글로벌리즘 논리예요. 한번 차분히 보시죠. 영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중소사업자가 위기가 오고 있고요. 또 국채 이자율이 국채 이자 부담이 막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주택이 7월 중에만 11%가 가격이 올랐다 그래요. 참고로 여기 이제 한국의 케이스인데요. 한국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주택값이 주저앉기 시작을 해서 올해를 쭉 보면 이게 주별로 쭉 뽑아놓은 건데 올해를 보면은 거의 변동이 없이 약간씩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좀 없다고요. 서민들이. 그래서 영국의 중소사업자의 5%가 폐업할 거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고용의 3분의 2, 고용의 66%가 중소사업자에 의한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국 국채에 우리는 제가 안 뒤져봐서 모르겠는데 미국은 굉장히 낮아요. 이 비율이. 변동금리, 국채를 몇 프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채를 기준금리에 뭐 마이너스 1%를 줍니다. 뭐 이런 변동금리로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영국 국채 25%가 변동금리로 합니다. 인플레 압력이 세지면은 결국 이자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국채 이자 부담률이 계속 이자 부담 액수가 계속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찰 노릇이 유럽이 원래 천연가스를 자급자족하던데요. 한 70년, 80년대 초까지. 그리고 지금도 파면 자급자족을 해요. 그거 안 한 거야. 그거 왜 안 했냐? 석유, 화석연료 따기 싫어서. 그럼 원자력이라도 짓냐? 그럼 원자력에서 싫어. 그러면은 LNG 터미널 해놓고서 어디에 코 안 꿰이고 좀 자유롭게 좀 입고할 수 있게 하지 그래. 그것도 싫어. 그냥 러시아에서만 사올 거야. 파이프 깔고. 이거였던 거 이거. 문재인의 천국이네. 문재인의 천국. 이게 이제 ESG에 속아가지고 화석연료를 악마화시키니까 화석연료 개발 안 한 거예요. 네덜란드가요. 확인되어 있는 가동할 수 있는 천연가스 정 중에 유럽 최대입니다. 저도 이거 자료조사다 깜짝 놀랐어요. 네덜란드가 유럽 최대예요. 지금 저 지도에서요. 네덜란드라고 써 있죠? 예, 네덜란드라고 써 있죠. 이렇게 희묵그레이한 색으로. 예, 그 네덜란드라고 써 있는데 저 빨간 버섯이 여기저기 펴 있죠? 저게 다 천연가스정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그로닝겐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덜란드가 ESG에 속아가지고 20, 30년 전부터 이걸 폐정을 했어요. 또 그러면 원전은 어떻게 됐냐? 독일 같은 경우 원전의 절반을 작년 말에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 세 곳은 올해 말에 폐쇄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폐쇄하냐 마냐 가지고 좀 싸움 붙었는데 독일이 정치권이 마비돼 있어서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법을 바꿔야 돼요, 얘들이. 참 문재인이 정말 꿈꾸는 상태죠. 그러게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유럽의 지식인, 유럽의 언론인, 유럽의 정치권이 얼마나 좌점 글로벌리즘에 물들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고요. 이자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동안 성직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나, 연부를 하셨나. 오히려 성직자들이 앞에서 튀어나가서 이런 거 같이 불지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의사회구현단이나 우리 원불교처럼, 우리 일부 수녀님들처럼, 우리 일부 스님들처럼. 뭐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더 웅큼해요. 더 웅큼한 자들이 많아요, 거기. 자, 이유가 이게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는요, 전기요금 결정 방식을 보면 압니다. 이제 어떤 한 시즌을 앞두고서 EU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래, EU 전체가.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원전에 의한 그 공급률이 70%인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값이 높아요. 왜냐? EU가 이런 식으로 결정하니까. 그 룰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EU라는 게 황당한 관료조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원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한 80%쯤 돼요.
그럼 우리 생각에 거기는 참 전기 에너지 값 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높아요. 왜 높은가 들여다보니까 EU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높아요. 그럼 EU는 무슨 규칙을 정했냐? 이런 식입니다. 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려면은 여러 발전 방식을 컨비네이션 하겠죠. 우리 같은 원자력, 뭐 석탄화력, 가스화력 이렇게 컨비네이션 하죠. 그럼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단가가 비싼 방식은 LNG 가스화력입니다. 이게 우리 경우에는 LNG 쪽이 원전의 24배라 그래요. 발전 단가가. 그러니까 전기 지금 한전이 막 무시무시한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내는 이유가 원전을 닫아 걸어놓고, 제가 원전 그때 말했죠. 원전은 수명이 있는 게 아니다. 원전에 인허가 기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반응로를 둘러싸고 있는 스테인레스 강의 두께를 잰다. 그래서 그 두께가 덜 닳아져 있으면은 오케이, 또 인허가 기간을 또 연장해 준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미국 같으면. 원전의 수명이라는 건 행정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이클을 뜻하지, 거기 그 수명이 닿았다는 그런 수명이라는 건 딱 하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자로를 둘러싼 스테인레스 강이 열화돼 있냐 아니냐, 그걸 열화라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다른 데도 그렇죠. LNG가 제일 비싸고 석탄이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원자력인데, LNG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전기값을 정해요. 프랑스도 LNG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우린 저걸 뭐 평균을 내든지 이렇게 해서 정할 거예요. LNG 가격으로 안 정하죠. LNG 가격으로만 정했으면 한전이 지금 떼돈 벌고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력 쪽에서는 초과 이윤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환수해. 그 환수한 거 뭐에 쓰냐? 그걸로 태양광 패널 보조금 주고 그걸로 풍차 보조금 주는 거예요. 지속가능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이 꿈꾸던 나라네. 이재명은 이런 꿈 안 꾸시나? 다행히 뭐 이유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근 들어서야 LNG도 지속가능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LNG도 이제 삥 안 뜯겠다는 소리지. 한마디로 원전과 석탄에서 삥 뜯어갖고 태양광 패널 깔게 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저 구조가. 저게 좌점 글로벌리즘이 저걸 띄운 거예요. 저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몇십 년을. 저 짓을 한 겁니다. 지속가능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 원자력도 EU가 요번에 이제 EU에서 지속가능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한다 그럽니다. 그동안 과학이 바뀐 모양이죠. 참나. 자, 이 유럽이 얼마나 황당하냐. 영국을 보면 알아요. 영국이 이게 의외로 셰일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셰일은 기름이 아니라 천연가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무슨 짓을 했냐. 여기도 ESG 바람이 들려가지고 그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ESG, 좌점 글로벌리스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재작년에 이거를 셰일 개발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가 이번 정부에서 다시 셰일 개발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뽑힌 수상대. 영국 셰일은 기름이 아니라 천연가스 중심이고요. 영국 지질조사청, 그러니까 British Geological Survey, 거기 추정치로는 무려 1300조 입방피트, 트릴리언 큐빅피트, TCF라는 단위인데, 저거 보통 가스 매장량은 저걸로 재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저게 어느 정도 양이냐. 전 세계가 7257 TCF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다릅니다. 영국의 조사는 추정량이고요. 지금 확인 매장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영국 지질조사청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뭐 듣보잡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믿을 만한 데가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데이터입니다. 저 확인 매장량 표에 가면 영국은 거의 그 숫자가 매우 낮습니다. 뭐 10인가 뭐 3인가 그래요. 그런데 저기 추정 매장량 이 정도는 있을 것 같다. 1300조 입방피트, 그 TCF고요.
세계 전체는 7,257 TCF고요. 미국이 제일 큽니다. 2,926 TCF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1,688 TCF, 그 다음에 이란 1,197 TCF, 그 다음에 카타르 858 TCF입니다. 근데 저 숫자가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채굴 기술이 늘어났거나 혹은 새로 뭐가 발견되면 저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한 세 지역에 나눠져서 셰일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게 스코틀랜드 허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잉글랜드 북부, 그러니까 저기 잉글랜드 북부입니다. 영국은 이제 맨 위에 있는 건 스코틀랜드, 그 아래에 있는 건 잉글랜드, 그리고 또 하나가 웨일즈인가 되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하나, 잉글랜드 중심에 하나, 그 다음에 남쪽에 두 군데, 두 지역. 그래서 세 지역에 셰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새 정부는 주민이 오케이를 하면 셰일 개발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나눠먹는 구조로 해서 잘 해봐라 이 소리죠. 그런 정책을 피겠다고 지금에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 관상격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뭐냐면 이 영국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그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이런 자원을 가지고 아니 국민을 그렇게 개고생시킬 수 있냐 이거지.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냐 이거죠. 정치인, 지식인, 성직자, 언론인이 개판이니까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니냐 이거.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서유럽 전체가. 그래서 엉터리로 일을 풀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일을 풀어놓으니까 저기 폴란드도 동구권도 다 고생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숨지기도 하는 거고 간이 부어서 푸틴은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유럽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유럽의 그 생고생, 유럽의 참 생고생인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정치 리더십을 제대로 행정해야겠구나. 그러려면 국민이 똑똑해야 되네. 그러려면 지식인이나 성직자가 할 일이 많네. 지식인, 성직자, 언론인이. 그런 면에서 한심이 좀 푹푹 나옵니다. 그래도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다행히 우리는 그 찬란했던 과거로부터 그 과거에 빈대붙어서 먹고 사는 데서 오는 그런 태만함, 그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어마무시한 자산, 그 해외 자산 같은 거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그 유럽은 해외 자산이. 우리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땀 흘려서 만든 것 같고 해외 자산이 나가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30년이 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말하자면은 이런 그 글로벌리즘이 사회 상류층을 형성을 해서 그 나라를 해체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제가 SK 최 회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뭐 삼성의 이정 회장이나 또 현대 정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또 다른 또 뭐 한화나 이런 분들이 이건 우리는 이제 세계적 초초초 글로벌리스트야. 우리는 국경을 넘은 존재들이야. 차제 이 고라쁜 이 저기 틀딱 같은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근성을 조금 약화시켜야지. 이런 계산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제 이 성직자나 지식인이나 언론인의 수준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저걸 해요. 또 그 대신에 국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그 생존 조건은 굉장히 건강하니까 한판 붙어보죠. 붙어서 꾸역꾸역 가다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고난의 시절에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최소 피해를 입는 자가 승자예요. 그래서 힘을 보존을 해가지고 튀어오르는 거죠. 지금 오늘 시점까지는 한국이 최소 피해를 입는 그러한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보다 덜 피해를 입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그 풍부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마무시하게 망가져 있죠.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